오늘 패널 마데리티를 맡게 된 SK텔레콤 종합기술원 기술전략그룹의 윤민근 매니저입니다. 오늘 저희가 토론을 할 주제가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생태계 현황 및 혁신 방향에 대한 거였는데, 오늘 그 통신 사업자에서도 나와주시고 벤처 캐피탈에서도 나와주시고 직접 벤처를 운영하는 그 업계에서도 나와주셨기 때문에 각 분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각 분야에서 참석해 주신 오늘 패널 분들의 간략한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DFJ 어스티나펀드의 정회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IT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고요. 저희 펀드가 처음 시작된 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한국과 미국을 오가고 있는 크로스보더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으로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 저희가 투자를 하고 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미국에서도 한국의 시장이나 한국의 대기업들, 뭐 SKT도 그 포함이 됩니다만, 그런 대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혁신 기술에 투자를 해서 그런 기술들을 한국 시장과 한국 기업에 접목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용관입니다. 저는 이제 그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할 때 창업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엑싯을 하고 다시 지금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저희 회사는 VC를 하기보다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극초기의 창업자들 또는 심지어 창업 전에 예비 창업자들하고 같이 이제 창업을 도와주고, 또 이제 그때 시드머니나 브리지 펀드를 이제 이용해서 투자를 해주는 회사고요. 오늘 뭐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나임네트웍스의 안종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아까 발표하신 아토리서치랑 거의 같은 시기에 창업을 했고요. 저희는 창업 그 동기가 조금 그 다른 데랑 다를 것 같은데, 저희는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이 SDN 때문에 만났고 이거 뭐가 되겠다 했는데, 거기 이제 구성원들이 거의 그 네트워크 운영 관리 뭐 이런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그 일단 그 누군가는 투자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투자를 받아서 2013년에 4명이 시작을 했고요. 어제부로 1명이 조인해갖고 36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꽤 그 빨리 큰 거 같긴 한데 거의 아토리서치랑 비슷하게 버티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 버텨야 되는데, 저희가 그 보면은 그 이제 그 제가 이제 이런데 좀 익숙지 않아서 좀 이렇게 많이 좀 떨리는데, 편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좀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처음에 그 이제 회사를 만들 때는 텔레콤 쪽에 좀 사업 기회가 있겠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고, 근데 지금 사실 보니까는 그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늦었어요. 근데 저희가 2013년에 그 SK텔레콤을 이제 그 처음에 컨설팅을 했습니다. 컨설팅 할 때는 굉장히 그 반대하시고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래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뭐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작년에 그 운영 쪽에 그 이제 컨설팅이나 교육을 좀 했습니다. 이제 SK텔레콤 운영에 계신 분들이 저희가 얘기할 때는 처음에 그 기술원에 계신 분들이 느꼈던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지금 전체적으로 그 SK 기술원에서도 이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듯이, 저희가 그 이제 운영 쪽에서도 이제 가야 된다라는 게 될 거라고 믿는 게, 그때 저희가 컨설팅이나 교육을 할 때 그 이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그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믿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육을 그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그 컨설팅 할 때 굉장히 그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쪽을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거기 기반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토리서치 같이 무슨 컨트롤러라든지 이렇게 집중되는 기술이 하시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밴더 기술을 갖다가 접할 수 있고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SK텔레콤 쪽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컨설팅이라든지 교육뿐만이 아니고 SDN 장비들이 밴더들 장비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제 그런 거 설치라든지, 그래서 기술원에서 무슨 개발을 하시는 그 환경을 만들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참여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SDN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SDN은 아까 하셨듯이 성능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프로덕션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발 쪽보다는 그쪽의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그 설치랑 개발은 그 위에 아까 부족하시다고 그러는 그런 관리. 그래서 저희가 지금 36명 중에 개발 쪽에 관련되시는 분들은 밴더들 장비들이 쭉 있으면 네트워크 장비, 그다음에 가상화 장비를 통합 매니지먼트하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프로덕션 부분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 컨설팅, 구축, 그다음에 개발은 만호 쪽, 이게 이제 저희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회사 광고만 했습니다. 네, 깊은 얘기는 또 한번 질문을 통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아토 쪽에 송영조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전 앞서 1부에서 길게 30분 동안 회사의 역사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토리서치의 송영조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 네트워크 기술은 5G 테크랩을 맡고 있는 조성호 랩장입니다. 예, 저는 5G 테크랩 안에서 실제 5G 테크랩은 기지국하고 이제 코아 쪽 둘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입사할 때는 아날로그 장비가 있었고, 실제로 제가 개발원 쪽에 왔을 때는 CDMA 2000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4G하고 이제 5G까지 넘어오면서 이 트렌드가 진짜 많이 바뀐다는 걸 지금 몸으로 진짜 체감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또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아마 좋은 의견 제가 많이 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드리고 이제부터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오늘 주제가 통신 인프라 관련돼서 현황과 이걸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보자 하는데요. 아까 잠시 말씀 나왔듯이 통신 인프라 분야는 서비스는 조금 상황이 틀릴 수 있지만 인프라 분야를 보면은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도 쉽게 말하면 월드가든이었고, 그다음에 제조자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은 영역이었는데, 최근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도 그렇고 뭐 매체나 리서치에서도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통신 인프라 시장도 어느 정도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기존의 네트워크랑 IT랑은 전혀 다른 분야였는데, 최근에는 이를 접목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AI 같은 것도 새로 접목하고 있는 그런 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 지금 사업자, 그다음에 벤더,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통신 시장,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이런 최근의 변화 조짐에 대해서 뭐 느끼시는 바라든지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바를 일단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자 입장을 듣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거든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지금 이제 변해야 될 시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5G라는 키워드랑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직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제 LTE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특히 미국이라든지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벌써 LTE 투자가 거의 다 이루어졌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향후의 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새로운 서비스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거냐 했을 때 인프라 측면에서 저희가 분명히 신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오픈 베이스의 어떤 인프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가상화도 지원하고요. 근데 이게
5G 전유물은 아니에요. 원래 보면 원래 IT 쪽에 다 있던 기술인데 이게 5G라는 키워드가 합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를 하는 시기에서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이게 모티베이션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5G망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아까 뭐 세 가지 측면을 TTM도 얘기했었고 네트워크 플렉시빌리티도 얘기했었고 TCO 절감도 얘기했었고 어떻게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하면서 실제로 이 지금 신규 이노베이티브한 어떤 인프라를 봐야 되고 그 측면에서 보면 뭐 가상화라든지 오픈 소스 베이스의 그런 인프라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제주사에서 느끼는 입장은 어떤가요? 통신 시장이 진짜 인프라 측면에서 기존과 다르게 어떤 변화가 느껴지시고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예, 일단 저희는 그러니까 제조사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는 제조사 느낌보다 개발사에 좀 가깝긴 한데요. 저희가 단적인 예가 사실은 이게 5G 테크랩에서 주관을 하시는 건지 모르고 오긴 했는데 마침 딱 맞긴 한데 얼마 전에 5G 쪽에서 RFI를 SKT에서 네, 그렇죠. 발주하셔갖고 저희도 처음으로 받아서 가서 실제로 조그만이지만 내긴 냈거든요. 네. 그때 좀 약간 충격받았던 게 예전에는 몇몇 메이저 벤더들 통신 장비 회사들한테만 RFI를 보내주셨는데 그때 40개가 넘는 회사에 발주를 내셔서 그때 강당에 꽉 찼었어요. 수백 명이 와서.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큰 기회죠. 기존에는 특정 메이저 벤더들한테만 개방되어 있던 통신 장비 인프라 시장이 일반적인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만 다루는 회사한테도 개방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기회기도 하고 저희 같은 전체 그 인프라를 다 모르더라도 일부만 기술만 가지고 들어와서도 진입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시장이긴 한데 저희가 LFR을 쓰면서도 그리고 이제 SKT하고 얘기하면서 또는 다른 통신사하고도 얘기하면서도 약간 느낌이 좀 뭐랄까 힘들다 좀 단점이다라는 아직 좀 이르다라는 시점이 있는 거는 이쪽 통신 인프라 쪽이 오픈이 돼가고 있긴 한데 표준적인 게 아직 슬라이싱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통신사 쪽에서 사업자 쪽에서 내재화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내재화되어 있는 거에 뭔가 맞추다 보면 도리어 예전에는 사업자 측면에서 벤더를 아낀다는 걸 싫어하셨다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자가 이제 사업자를 아낀다는 약간 사업자들마다 다 서로 다른 내재화된 프로토콜 같은 걸 쓰시니까 그런 부분이 개발자 입장에서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시장 기회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 전무님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처음에 했을 때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느꼈던 거랑 지금 한 5년 지난 지금 시점에 느꼈던 그 통신 인프라 시장의 그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크게 달라진 것 같고요. 뭐 옛날 한 5년 전 생각해 보면은 거의 부정적인 분들이 많아서 그걸 설득하러 다니는 게 굉장히 큰 시간이랑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없어요. 이제 당연히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걸 또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비교해 보면은 크게 이제 개선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회를 보고 있고 그래서 아까 뭐 스텔리스로 바꾸셔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플랜이고 이런 건 저희가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저희가 직접 개발은 할 수 없더라도 그걸 잘 할 수 있는 업체도 저희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고 국내 하드웨어 개발 업체라든지 이런 데랑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저희는 이제 소규모고 혼자 하기 어렵지만은 통신사는 굉장히 규모가 크시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 니카드 개발하는데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전혀 이분들이 모르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잘 알고 스펙을 줬을 때 뭐 어느 정도 시간에 어떻게 된다 그러면 회사들 협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리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게 어떤 기회가 저희가 그런 식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느꼈을 때도 기존에는 이 분야에서는 작은 그 벤처라든지 스타트업을 찾기가 힘들었었을 것 같아요.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은 상대적으로 많은 데 비해서 인프라 쪽은 진입 장벽이라든지 투자했을 때 리스크 같은 것 때문에 투자가 조금 적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다음에 저희가 이런 생태계를 변화하고자 하는 이런 그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견해를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저는 이제 통신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사업할 때 주 고객이 이제 뭐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 같은 LG 디스플레이 이런 고객사들이었는데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어떤 산업이 계열화되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제 고객이 이제 몇 군데가 없으면 결국은 어떤 문제로 되냐면 수익이 굉장히 수익률이 낮아지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그 회사의 가치인데 결국 이제 가치 생성에 대한 부분이 한계가 명확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좀 투자자가 꺼려지는 부분이고 투자의 트렌드로 보면은 예전에는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알기 어려우니까 구매자한테 전화해서 당신 회사에서 이거 쓸 거냐 이렇게 레퍼런스 체크하고 그렇다면은 뭐 거기에 투자하고 이런 게 이제 많아졌는데 지금은 워낙 그 파괴적인 기술들이 분야를 막론하고 여러 분야에서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고객이 제한된 데서 이렇게 그 아이템을 시작하는 데는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제 스타트업이 뭐 어떤 새로운 신기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회사라기보다는 작지만 약간 문화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큰 거는 여기에 어떤 큰 기업으로서 기존에 이제 이걸 판을 까는 기업으로서의 문화하고 이걸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해체하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려는 문화하고 이게 되게 좀 이질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해 상충이 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느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런 자리도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좀 판을 만약에 좀 잘 다듬어 주시면 훨씬 더 좀 많은 분들이 좀 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 대표님 혹시 네, 뭐 저희도 이제 펀드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 통신 인프라 이쪽은 건드리기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한국하고 미국을 오가면서 이제 좀 아비트러지 딜을 갖다 보고 있는데 그 마침 이제 저희 미국 펀드에서 오래됐지만은 스카이프를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프이 어떻게 투자가 됐고 그 저희 이 DFJ의 D라고 하는 분이 팀 드레이퍼라는 분인데 그분이 2001년에 처음 만났더니 그 본인이 최근에 투자한 딜이 보입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런 보입회사가 그 한국이 특히 이제 통신 인프라, 모바일, 뭐 인터넷 이런 쪽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냐 이렇게 이제 묻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로 해가지고는 야, 그 스카이프하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그냥 계란을 갖다 돌에 던지는 게 벽에 던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갖다 했었는데 뭐 그 과정은 이제 아무튼 둘째치고라도 뭐 일단 스카이프를 지금 성공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스카이프 자체가 사실 지금 이 텔코 산업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스카이프도 지금 또 많은 뭐 MSA 인수가 됐고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메신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선 또 도전을 받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저희가 아무튼 뭐 생각하는 것은 뭐 통신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고 계속 오픈화될 수밖에 없고 최근에 특히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저희 투자한 회사들도 그 통신 사업자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온프레미스 모델이 아니라 클라우드화 되면서 접근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제 한국이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 우리 SKT가 중심돼 가지고 한국에서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께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는 하드웨어 관련된 투자는 안 합니다. 예. 하드웨어 투자는 뭐 그야말로 실리콘밸리가 반도체로 시작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건데 사실 실리콘밸리에 실리콘 회사가 없습니다. 예. 더 이상 하드웨어는 실리콘뿐만이 아니라 다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안 하면은 우리도 안 하는 게 맞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하드웨어 제조업의 중심이 축이 물론 중국이 엄청난 역할을 했지만은 아시아 쪽으로 또 많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좀 글로벌한 투자자들 중에서는 그런 쪽의 투자 기회를 아시아 쪽에서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처럼 이제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런
이 통신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발빠른 스타트업들이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토론 과정에 조금 살짝 언급이 됐는데 좀 이따 이 세션이 끝나면 저희가 새롭게 이 통신 인프라 분야에 관련해서 새로운 기업들 스타트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 관련돼서 얘기는 있을 테니까 혹시 토론 과정에 그 얘기가 나오면은 그거를 언급하시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은 토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 감사드리고 예, 저도 동감하고 그 통신 인프라 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은 뭐 사업자도 그렇고 벤처나 중소기업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다양한 시도를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시도에서 성공 스토리가 나와야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선순환 구조는 통신업계보다는 IT 업계에서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졌던 계기를 보면은 큰 축이 하나가 오픈 소프트웨어, 오픈 하드웨어를 추구하고 그걸 잘 활용하는 데 있었거든요. 지금 통신 인프라, 통신 업계에서도 IT 업계처럼 그 오픈 하드웨어, 오픈 소프트웨어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각각 각 분야별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존 어떻게 시스템이 보면 그 사업자나 또 제조사 중심의 어떤 전용 장비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여기도 보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그냥 분리가 돼요. 근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분리된다는 거는 우리가 가장 요즘에 회자되고 있는 어떤 키워드하고 연관이 됩니다. 바로 가상화입니다. 가상화가 됨으로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분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결국 이제 분리가 되면서 실제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나뉘는 그 분야에 있어서 여러 이제 에코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뭐 하드웨어 같으면 OCP 기반, 뭐 예를 들면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만 할 수 있는 우리 보통 인디펜던트 소프트웨어 밴드라고 ISV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업체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삼성, 에릭슨, 노키아, 하웨이 같은 기존의 큰 TM들이 있죠. 텔레커뮤니케이션 이퀴먼트 밴드들이 있는데 이제는 요번에 아까 RFI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쓰면서 RFI를 쓰면서 섹션이 가상화라는 섹션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게 보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또 이게 나눠서 저희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물어본 거죠. 의견을. 그렇게 보면 실제로 이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 지금 어떤 오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라는 거는 어쨌든 향후에 저희가 5G망을 향후에 이제 차세대 네트워크를 가져가면서 어쨌든 혁신이란 거와 뭐 TCO 절감이란 거 그다음에 모든 사업자의 어떤 비용 효율적이고 그런 망을 가져가는데 분명히 필요한 거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분명히 분리되어야 하지만 아까도 잠깐 이제 발표돼 있었지만 이게 분리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분리되면 또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되고 관리의 리소스가 들거든요. 결국 그럼 이 장애나 이런 게 났을 때 그럼 그걸 어떻게 잘 오토메이션해서 할 거냐 이런 챌린지에 대한 답도 같이 되어야 이 부분이 향후에 진짜 네트워크로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하게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만 분리만 된다면 이것만은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나름 의미는 있는데 리스크나 챌린지까지 잘 고려해서 그렇게 아마 오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구현이 돼야 된다,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저희 회사가 이 오픈 소스 이쪽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회사기도 하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약간 특히 저 개인적으로도 오픈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나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픈 아키텍처 또는 오픈 API 측면이 있고 오픈 소스 측면이 있는데요. 오픈 아키텍처, 오픈 API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라 생각하고 그 5G RF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그 기존의 수직 계열화도 다 하드웨어에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들고 있던 벤더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에서 오픈 아키텍처나 오픈 API도 되면서 다 쪼개져서 화이트박스 스위치 나오고 NOS 나오고 컨트롤러 나오고 앱 나오고 이 벤더들이 서로 각자의 레이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시장 진입이 쉬워진 벤처기업이 새로 등장하기 쉬워진 측면도 있고 그 실제로 이 프로덕트들을 구매하시는 고객 입장에서도 경쟁을 시킬 수 있으니까 훨씬 벤더 락잉도 안 되고 좋은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오픈 아키텍처, 오픈 API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라 생각하고 시장의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다른 측면에서 오픈 소스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픈 소스는 프리 그러니까 공짜라는 인식이 좀 강하긴 하죠. 원래 오픈 소스는 그런 의미가 아니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그런 오픈 아키텍처나 오픈 API는 오픈 소스로 구성돼야 된다는 측면이 약간 좀 그런 방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사업자들도 그렇고 일반 고객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새 대세 오픈 소스 되면 오픈 소스를 써야겠다. 그래서 오픈 소스가 그냥 바뀌어서 오픈 소스 아닌 일반 상용 제품은 아예 배제하고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 벤더들은 익히 아셨다시피 미국 같은 데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이 오픈 소스를 가지고 사업하는 벤더에서 수익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딱 인건비만 쳐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객분들이 오픈 아키텍처나 오픈 API는 굉장히 좋고 그쪽 방향을 해주시는 건 좋지만 오픈 소스 쪽은 좀 약간 고정은 하시지 마시고 물론 비용 측면에서 고려를 하시겠지만 약간 일반 벤더 제품들도 많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 쪽이 이제 오픈 소스 기반밖에 없어요. 이제 기댈 데가 없어요.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저희가 접하는 환경이 텔레콤도 있고 이제 엔터프라이즈인데 엔터프라이즈 쪽은 도입할 때 돼요 안 돼요 묻는 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냐 아니냐라는 건데 사실 오픈 쪽에서 돼요 안 돼요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데 그 문화 차이가 굉장히 그 갭이 크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저희는 이제 만들 수 있는데 그 POC나 이런 데 할 때 그게 기능이 지원이 기본이라도 뭐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서로 이해가 좀 아직은 좀 갭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제가 이제 통신사 입장을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딜리버리하는 벤더들에서 이제 오픈 소스로 사업하는 거 보면은 그 업스트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SK텔레콤 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픈 소스로 그걸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아직 프로덕션 쪽에서는 그런 문화가 아직은 좀 확산되지 않고 오픈 소스지만 검토하실 때 이게 도입 검토할 때 기능이 지원돼야 된다. 이런 느낌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은 좀 시간이 있어야 프로덕션에 계신 분들도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넓게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 올해 지나면 크게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를 봐서 올해 그래서 사업 기회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질문이 그 벤처 캐피탈에 맞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모르는 그 투자 관련돼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기존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성공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게 그 팔리고 수익을 내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공동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특화된 어떤 그 자기만의 특화된 기능을 얻는 그런 모델도 새롭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혹시 투자 측면에서 그 기존과 다른 방향성이 있나요? 지금 실은 이제 그 부분이 그 스타트업들이 되게 어려워하기도 하고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플레이어들도 다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오픈됐다는 말은 결국은 거꾸로 말하면 너네 돈은 뭘로 벌 거야에 대한 대답을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약간 프리하고 헷갈리는 개념으로 쓰이기는 하는데 대부분 이제 프리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AI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AI 엔진이 뭐 어디가 좋다 이런 논쟁은 끝났잖아요. 그냥 가져다가 언어처럼 쓰고 그냥 모듈처럼 쓰면 되는 비즈니스거든요. 어떻게 학습시키냐의 문제지. 그래서 그럼 그네들은 돈을 어떻게 벌 거냐. 뭐 예전에 검색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AI도 그렇고 아마 통신도 비슷한 이슈에 다 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걸 또 쓰는 사람 생태계에서는 이걸 가져다가 그럼 오픈해서 남들하고 남들이 쓰는 막 나도 똑같이 썼는데 나는 이제 뭐 가지고 경쟁력을 만들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은 예전에는 테크 리딩하는 사람이나 마켓 리딩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했다면 요즘에는 이제 스타트업에서도 전략 오피서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업 모델화하고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졌고 오히려 저희도 보면은 팀들이 CTO, CEO 훌륭한 것도 중요한데 CSO 훌륭한 경우가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마구 서로 막 사용될 수 있고 오히려 모델이나 전략이 중요해진 그런 그 좀 환경 변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되게 일반적인 거긴 한데 통신에서도 아마 똑같은 스타트업들도 똑같은 상황에 아마 노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뭐 이거는 그냥 뭐 여기 이제 개발자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제 아주 쉬운 말로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 통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특수제가 아니라 보편제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보편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이제 유틸리티거든요. 통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텔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거기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뭐 부가 서비스, 뭐 고도화된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점점 기본화되는 거고 유틸리티고 우리가 지금 여기 이런 등 같은 거 들어오려면 전원이 있어야 되고 이 전력 회사에서 전원을 공급해 줘가지고 여기 흘러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 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갖고 뭐 등을 쓸 수도 있고 저기 있는 커피 머신을 갖다 돌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얹어지고 파생이 될 수 있고 그럴 텐데 저는 이제 통신 회사의 기본적인 서비스들도 뭐 쉽게 이제 보이스 데이터 여기서 보이스 쪽은 이제 뭐 대부분의 텔코들이 이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데이터. 근데 데이터도 단순한 데이터 서비스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갖다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은 사실은 저도 공급자의 입장보다는 시장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애플리케이션 컨셉을 사실은 그런데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뭐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시장과 잘 맞는지를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되고 방금 전에 우리 이 대표님께서 얘기한 대로 그래서 이제 CMO나 CTO도 있지만은 CSO의 그런 전략적인 직관이나 분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공 확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 토론 그 의견 말씀해주신 중에 뭐 제가 캐치한 중요한 그 의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 인프라가 유틸리티가 되는 추세 이거는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거리고 그다음에 최근 뭐 이슈되고 있는 게 망중립성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만약에 망중립성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통신망은 유틸리티가 될 소지가 높아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데이터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또 다른 언급으로 주신 오픈 소스는 프리가 아니다. 네,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오픈소스가 공짜가 아닌 것이 그거를 실제로 활용해서 쓸 때는 많은 플레이들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발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혹시 그 부분 돼서 아까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조성훈 합장님께서도 사업자가 보는 입장에서 오픈소스가 실제로 망에 적용돼야 되려면은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그다음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개발사 입장에서 역할을 해야 될지 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 오픈 소스를 앞에서도 방금도 언급하셨는데, 그러니까 오픈 소스를 자기 회사에 이제 각 사업자에 맞게끔 그대로 이제 100%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지금 없는 거고요. 분명히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도 우리 망을 되게 효율적으로 하면서도 다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망의 오픈 소스 말 그대로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고 그거 기반으로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망을 꾸릴 수가 있으면 그게 가장 100%인데, 솔직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그 기존의 코어 장비나 이런 거 했을 때도 보면 상당히 디펜던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쭉 LTE, 3G 쭉 이어오면서 저희가 부가 서비스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부가 서비스를 그러면 5G 가면서 그럼 없애야 되냐? 근데 그게 어떤 4G나 3G에 있으면서 계속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여기서 사업자 입장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될 어떤 기로에 좀 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자꾸 손을 대면
통신 장비는 어쨌든 개발비가 올라갈 수밖에, 투자가 저희 입장에서 더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제가 분명히 뭐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오픈 소스로 가더라도 가능하면 그 오픈 소스를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저희가 망을 가져가는 노력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픈 소스를 갖고 와서 많이 고친다 그러면 그게 결국 데디케이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 소스를 실제로 쓴다는 그 자체의 어떤 의미를 잘 살리려면 저희 입장에서도, 사업자 입장에서도 버려야 될 거, 향후에 진짜 차세대 망에서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자 입장에서 뭘 고민해야 될 건지, 그건 저희가 숙제로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할 얘기를 까먹었는데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디 회사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픈 스택을 쓰는데 그냥 커뮤니티 버전을 쓰는 건 괜찮은데 유지보수를 제대로 받으려면 레드햇 같은 거 쓰려면 비용이, 차라리 그건 하느니 MS 하이퍼브를 사서 쓰는 게 비용이 별 차이 안 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치, 저희 컨셉이 맞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고객분들한테 얘기할 때도 오픈 소스를 제대로 일하려면, 소스는 공짜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유지보수 제대로 하려면 그 안에 소스를 다 파악하고 어디가 문제인지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어떤 단가를 제시할 때 오픈 소스 가지고 뭔가 만들어 드리는 거나, 차라리 저희 제품 가지고 저희가 직접 개발했으면 저희 소스 코드를 아는 개발자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를 공부해서 하는 품이나 저희 거 그냥 해서 하는 품이나, 저희로서는 이쪽에 좀 비용이 덜 들어가는, 저희 벤더 소프트웨어를 쓰시는 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비용이 덜 들어가는 사태 벌어지기 때문에 도리어 이쪽이 더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특히나 오픈스택만 하더라도 안에 소스가 엄청 크니까, 그걸 농담처럼 오픈스택의 노하우는 그러니까 오픈스택을 잘 쓰는 사람은 오픈스택의 소스를 다 아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오픈스택이 안 죽는지 회피할 수 있는 회피 기술을 아는 사람이다. 운영 노하우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러니까 말이 좀 꼬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벤더 입장에서, 개발사 입장에서 가장 어떻게 고객분들이, 사업자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뷰는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오픈 아키텍처, 오픈 API, 즉 오픈 소스를 쓰든 벤더를 쓰든 모르겠으니까 이 정도 비용에 이런 기능을 여기에 끼워 맞춰 달라라고 뭔가 요구사항을 내주시면, 어떤 벤더는 오픈 소스를 들고 자기 다 파악하고서 오픈 들고 와서 가격을 맞출 거고, 어떤 벤더는 자기 벤더 솔루션을 가지고 맞출 거고, 뭘 가지고든 상관없이 어차피 고객 입장에서는 이 비용에 이 기능이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유지해 주시면 벤더 입장에서는 오픈소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구조가 돼야지 벤처라는 게 사실은 그 모험을 걸면서 결국은 대박을 내려면 빵 터지려는 건데, 지금같이 만약 오픈소스를 만약 쓰시면서 인건비 정도만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그런 사업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기술력 있는 벤처들이 오픈소스 사업에는 그렇게 크게 달려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질문 모든 그 참석자들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 말씀 잘 들었고, 예, 지금 뭐 주제가 통신 인프라 생태계의 혁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라서 자연스럽게 오픈 소스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게 답일지 아닐지는 모르는 건데, 여러 플레이어들이 그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뭐 오픈소스도 찾고, 다음에 그 신생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자체적인 그 소프트웨어도 개발할 수도 있을 텐데, 끝으로 이 통신 인프라 분야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신생 벤더들한테 해주고 싶은 사업자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나임이나 그 아토에서는 직접 현업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했을 때 느낀 뭐 포부라든지 실제 사업을 하면서 그 겪었던 기대에 벗어났던 그 경험이라든지 그런 거, 또 벤처 투자 입장에서는 이 분야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스타트업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단 오픈 소스 베이스면 아까도 말씀하신 기존 대비해서는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회가 많은 벤더들한테 가서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적합한 비용으로 저희가 소싱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 입장에서는 신규로 뭐 스타트업들이 이제 들어온다면 향후에 이제 통신 기술을 봤을 때 어떤 오픈 소스 기반으로
향후에 저희가 텔코 장비들을 구현을 할 때 오픈 소스 기반으로 할지 이것도 잘 유심히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픈 소스도 여러 개거든요. 같은. 그래서 잘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뭐 큰 업체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발 빠르고 동향을 잘 보고 기술력이 있으면 충분히 그게 제가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잘 보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로 이게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으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매크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두 가지 측면인데 일단 벤처 네트워크 그 텔코 쪽에 벤처를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일단 먼저 만들지 말고 물어보는 게 좋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텔코 쪽에서 뛰어들기 전에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만들어갖고 텔코 쪽에 보면 요구사항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잘못 만든 거죠. 그래서 일단 한번 물어보고 시작해서 이게 진짜 필요한 거구나 해서 그 뒤에 만드는 게 좋겠다. 거꾸로 이제 사업자분들께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좀 덜 만든 소프트웨어 벤처들이 들고 들어오더라도 이거는 우리 요구 조건에 안 맞으니까 안 봐라고 하면 사실 벤처 기업들이 텔코에 납품하기 전까지 벌써 다 망해버리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좀 부족한 거 들고 오더라도 좀 정보를 이거보단 이게 더 낫다. 아니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제품들 테스트했던 테스트 케이스라든가 테스트 결과서 같은 걸 오픈시켜서 많이 보여주시면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이 정도 성능 나오면 납품할 수 있구나. 또 이런 기능들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좀 많이 요구사항을 오픈해 주시면 그런 걸 보고서 벤처들이 많이 뛰어들고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예,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 이제 거기다 몇 가지 더 이제 첨언을 하자면 일단 내가 기대한 것보다 굉장히 오래 버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시장이 빨리 변하니까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달라져요. 근데 그렇다라고 뭔가 확실한 걸 잡아서 한다라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가장 최선인 걸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시장이 변화돼도 그걸 기반으로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이제 코어 개발은 저희가 경쟁력이 아니고 이제 서비스 쪽이나 위에 오케스트레이션 이거 개발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다행히 오픈 소스가 그걸 할 수 있는 기반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컨테이너라는 기술을 요즘 보고 있는데 컨테이너가 이런 인프라를 떠나서 별도로 저희가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프라를 모르시더라도 어떤 5G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생각을 하시면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 갖고 어떤 서비스를 계획하실 수 있는 그런 오픈 소스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망 사업 하시는 텔레콤 쪽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진짜 오픈인가 한번 묻고 싶고요. 왜 그러냐, 문화적으로 저는 오픈하기에 아직 문화적으로 아직 성숙이 덜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뭐 텔레콤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전반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다 같이 위부터 아래까지 다 같이 손잡고 장렬하게 죽는, 잘못하면 그게 이미 다른 사업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조선도 그랬고 철강도 지금 그러고 있고 지금 동남권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독일이나 미국의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공유 카쉐어링 회사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디디다처나 우버 차이나 디디 추싱 다 합쳐가지고 회사가 다 합쳐서 시가총액이 작년에 40조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현대차보다 더 밸류가 크거든요. 경제 규모를 감안한다 해도 우리나라에 거의 한 4조 5조짜리 되는 공유차 회사 있어야 되거든요. 없어요.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분야에 혁신 있는 회사들 우리나라에서 거의 못 살아남고 있어요. 결국은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이냐? 이제 그나마 된 게 예를 들면 뭐 구글이 모든 미디어 업체를 다 합친 이익보다 더 커진 회사처럼 됐듯이 그게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가 이제 그 정도 된 사례 하나 정도 있고 나머지 산업 분야에서는 전혀 못 쫓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통신 분야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저 오픈 진짜 이게 오픈이냐라고 묻고 싶은 거는 저도 창업 관련된 사람들이 결국은
뭐 S사든 K사든 망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뭐 이것저것 해준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굉장히 좀 경쟁력 없는 서비스에 뭐 비용을 많이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들 하소연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되려면 좀 그 고민들, 이게 진짜 오픈되었을 때 우리가 뭘로 돈을 벌 건지에 대한 진짜 좀 고민이 있고, 그걸 같이 사업자들하고 같이 커가는 계획을 잡지 않으면 네. 좀 나중에는 네. 다른 사람 분야 좀 네. 해줄 수 있다. 제가 진행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업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은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어제 페이스북에서 온 사람 그 발표를 들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말로 답변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오픈은 그 가격의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의 그 관점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지금의 페이스북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오픈을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업자 입장에서도 오픈은 그 진짜 오픈이냐고 묻는다면은 오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 방향으로 나가야지 저희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정 대표님 혹시 뭐 스타트업에 대해 주고 싶은 충고 같은 거, 조언 같은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사도 이제 SKT하고 뭐 다른 사업자하고 일하는 회사도 있는데 진짜로 오픈하셨다 그러니까 저희 투자사 가서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뚫으라고. 네. 근데 이제 뭐 오픈도 오픈이지만 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결국에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돼야 돼요. 다윗이 되려면은 남도 빨라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뭔가 기존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독특한 뭘 갖고 오셔야 돼요. 기술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까지 결합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그 다윗의 물맷돌 같은 그런 걸 갖고 게임의 법칙을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이제 스타트업들을 갖다 봤었을 때 열심히들 하시는 거는 당연히 다 기본인데, 게임의 법칙을 바꿀 수 있는, 사실 스카이프도 뭐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게 됐지만은 제가 처음에 봤을 땐 저는 사실 우리 그 미국 펀드의 그 파운더가 투자를 했지만 저는 안 된다고 봤거든요. 기존에 저희 한국 내 그런 통신 판의 어떤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저거 저러다가 죽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그냥 단순히 이노베이트가 아니라 디스럽트를 갖다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그런 관점에서 디스럽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저희가 그런 회사를 찾고 있으니까 그런 회사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깊은 뜻깊은 대화를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시간 관계상 청준 질문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